안녕하십니까. 부동산법을 강의하는 이동희 교수입니다. 자,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 점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죠. 먼저 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를 봐야 돼요. 지주택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. 지주택 설립할 때 무슨 요건이 있는가?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해야 돼요. 조합원 모집하는데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조합원 모집 방법이 일단은 해당 그 지역주택조합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도시 있죠? 시군구. 그 도시 시군구에게 일단은 조합원 모집 신고합니다.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,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한다 그러면 신고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.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그리고 공개 모집입니다. 일단은 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입니다. 몇 세대 지을 것인가? 예정 세대수의 50% 이상을 하되 일단은 조합원 모집하기 위해서는 신고한다. 그리고 조합원은 공개 모집이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. 그래서 혹시 조합원 모집한다 그러면 신고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것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겠다는 얘기요. 다음에 두 번째, 이제 조합원 모집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? 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해야 되니까 건설할 땅, 토지 있어야지, 토지. 두 번째, 토지입니다, 토지.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 이러잖아요. 토지의 80% 이상입니다. 토지의 80% 이상 사용 권한입니다. 토지의 80 이상 사용 권한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주동입니다, 지주동. 80% 이상 뭐가 있어야 돼요? 80% 이상 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. 즉, 동의 받아야 되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 설립, 이제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.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, 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,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조합원 모집한다 했을 때 처음부터 가입하지 말고, 얼마 정도, 몇 프로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. 몇 프로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. 이거 80% 확보 못 해가지고 자초되는 조합도 되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몇 프로 이상 됐는가 이거 잘 봐줘야 되고, 그러면서 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가 뭐가 있냐 그러면, 이거 공인중개사 공부한 사람들은 회, 장, 규, 명, 서 이렇게 암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냐면, 이게 창립총회 회의록입니다. 자, 일단 먼저 조합 설립 인가를 하려면 먼저 조합을 만들겠죠. 최소한 뭘 해야죠? 창립총회 해야죠. 그러니까 창립총회 회의록, 즉 창립총회 할 때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이것은 이제 조합장입니다. 조합장 선출해야 돼요. 그러니까 조합장 선출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, 규 그러면 이게 규약입니다. 규약. 조합원 총회에서 만든 규약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깊게 봐야 할 게 규약입니다. 규약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. 이 규약에서 특히 내가 중간에 하다 예전에는 조합원 탈퇴가 안 되는데 지금 조합원 탈퇴가 되거든요. 그러면 규약에서 특히 탈퇴하고 관련된 내용. 탈퇴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내가 여태까지 납부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비용 환급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. 비용 환급 규정이 다 주느냐, 일분 주느냐. 절대 다 주는 조합은 없습니다.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업무 추진비, 즉 운영비 제일 처음에 조합을 다 꾸려 나가야 되니까 보통 이제 업무 추진비라는데 보통 그 금액이 통상적으로 1,500에서 3,000 정도는 돼요.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,000입니다. 2,000 정도는 무조건 안 준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고, 그러면서 이 탈퇴할 때 비용 환급되는 시기도 있습니다. 시기도. 언제 환급을 할 것이냐. 그냥 조합이 더 있으면 바로 떼주면 좋겠는데 나는 탈퇴를 했는데 환급하기로 했는데 환급이 언제 줄 건지. 대부분 내가 탈퇴하게 되면 그 다음 조합원 모집하면서 빼준 이런 거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되고. 근데 이 규약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창립총회 하면서 거기서 규약에 대해서 잘못된 거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창립총회 할 때 반드시 가가지고 규약 1조 뭐 2조 뭐 땅땅 그러지 말고 규약을 먼저 잘 읽어보고 뭔가 좀 불합리하거든 여기서 수정을 좀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뭡니까? 조합원 명부입니다. 조합원 명부. 누구든지 조합원 명부는 볼 수 있어야 되고,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건 전부 오픈하게 돼 있으니까
이 조합이, 즉 조합을 갖다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누굽니까? 집행부에서 다수 조합원들과 반대로 의사하고 다르게 간다 그러면 조합원 명부 요구해가지고 명부 가지고 뭐도 만들어보고 비대도 만들어보고 다시 할 수 있게끔 견제할 수 있는 뭔가 기능을 갖춰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서가에게 사업계획서입니다. 사업계획서. 사업계획서인데 문제는 이 사업계획서 이 내용이 나중에 이 조합을 하게 되면 추가 분담을 부담하는데 추가 분담금 부담하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사업계획서입니다. 처음에 만들 때는 사업계획서가 그런 대로 잘 만들었지만 이 내용들을 그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되면은 사업계획서가 변경되면 100% 추가 분담금 나간다. 처음에는 사업계획서가 환상적으로 만들어야죠. 환상적으로 만들어놔야 그래야 조합원 부담 비용이 작거든요. 근데 막상 사업계획 승인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럼 변경이 되거든요. 변경이 된다 그러면 대부분 더 안 좋은 쪽으로 변경이 되지 좋은 쪽으로 변경이 되는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러면 당연히 추가 분담금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.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을 설립할 때 조건이 이런 거다. 첫 번째,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% 이상.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이번에 1000세대 건설한다면 최소 몇 명을 모아야 된다? 500명 이상은 모집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. 조합은 모집은 요즘은 신고하고 하고 그래서 신고돼 있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세요. 그리고 공개 모집합니다. 그리고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몇 프로? 80%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. 그러니까 80 이상 사용권이 확보돼 있는가 안 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. 80 이상 사용권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조합원 들어가는 게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첨부 서류에 뭐가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일단은 창립총회 회의를 하니까 창립총회 할 때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. 나는 참석을 안 하고 나는 거기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. 뒤에서 조용히 있다가 누가 일 다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뭐가 잘못됐니? 감나라 변화라 그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회의해가지고 반드시 의사표시 하시고 특히 회의하면서 규약이 잘 봐야 돼요.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잘 봐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꼼꼼히 검토해 봅니다. 처음에 가입해야 될 내용, 검토할 내용이 이 정도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